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개각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는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세 개 부처 장관을 이제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문체부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관광특보, 그 다음에 여가부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 너무 뭐 막말하는 사람들 다시 데려온 거 아니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너무 이렇게 싸움꾼들을 데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총평을 하기에 앞서 이 세 분의 인물을 좀 약간 우리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관광특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서 MB맨이죠. 전형적인 MB맨.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국감 도중에 기자들을 향해서 삿대를 하면서 사진 찍지 마 XX라고 욕설을 한 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지금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관 시절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다 사실인데 뭘 다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찍지 마세요. 진짜 열뻗치니까. 예? 찍지 마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저도 성질이 있어요. 찍지 마세요. 예?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국감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연기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 본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기자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네.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근데 오늘 출근을 하면서 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결론 지켜보시죠. 지켜보시죠. 자,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유인촌 후보자가 51년생이에요. 네. 나이가 72살. 꽤 있으시죠. 예, 51년생인데 오늘 복장이 전 모든 자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고. 예, 자전거 타고 20km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헬멧을 쓴 채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앞으로 청문회 내내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 아직 장단지 튼튼해. 건강하다. 나 아직 아직 젊어. 건강해. 괜찮아. 좋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의욕을 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명박 씨를 주인공으로 했던 MBC 드라마에서 이명박 씨 역할을 맡으면서 이명박 씨와 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야심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자리에 적절하게 50대 유인촌은 뭐 생기기도 잘생겼고 말씀도 네. 따박따박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데려온 거지 문화 예술 분야에 대단한 식견을 가지거나 비전과 인사이트를 가졌던 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그가 했던 3년간의 문체부 할 기간 동안 문화 예술 분야에서 특출나게 뭐가 나아진 것은 없고 네.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국정원이 5만 대가 설치고 다니는 것들만 저희가 봤죠. 그리고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가장 위험하게 봤던 것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왜 예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러게요. 일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 지원받은 문화예술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아, 그 인식 자체가 참 문제가 있네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마찬가지로 아니 그렇게 돈을 지원하는데 국가에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 어떡하나.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낡은 사람을 쓰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그만큼 낡아 있으니까 자기 성에 딱 맞는 사람 고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별로 좋은 평가는 안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그러니까 유인촌 그 후보자가 MB계였다면 신원식 의원 이 후보자는 사실 유승민계였어요. 유승민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구단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이게 참 표현하기도 애매한 그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논란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었나요? 과거 중대장 시절에 부대원 사망 원인 조작에 관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이 신원식 의원은 유승민계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라든지 이런 게 왜 원인이 뭘까요? 제가 MBC가 KBS인데 KBS 야망의 세월을 MBC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정정합니다. 지적해 주신 류얼클님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
해야 되네, 진짜. 당해야죠. 아 진짜 너무 오늘 하시네. 발언 때문에 지금 한겨레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공덕포차 여기 압수해봤자 이게 맥주밖에 없어요. 여기. 맥주도 없어 오늘 다 떨었어요. 끝이 이제 그것도? 네, 곧 뭐 다시 들어오겠죠. 아, 너무 이렇게 불쌍해졌어. 신원식 의원은 2019년이 좀 본인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간 거는 김문수 위원장의 권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문수 위원장이 자 지금 태극기 부대들 지금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와서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말이 상당히 과격해진 것 같아요. 네. 또한 정광훈 목사와도 그때쯤 같이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논란되는 발언들이 대부분 다 2019년도예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2018년도에 네. 바른 미래당에서 네. 그때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안보특위위원 이런 걸 시켰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래 생각이 그런 분인지 아니면은 좀 그래 거리에 나가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환호를 그렇게 받으면 했는지. 그냥 막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막 고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삼성 장군 출신이 막 쳐들어간다 꿍짜라 꿍짝 막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행동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네. 상당히 좀 거칠고 험한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보좌진들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나 모든 찾기 걸 다 시작하겠네요. 뒤져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자극적인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가장 문제되는 발언은 전 이거 같아요. 뭐요?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잖아요. 네. 12.12 군사 반란 쿠데타가 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과연 이게 그게 맞나? 그래서 근데 오늘 저는 다시 뒤집었더라고요. 쿠데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 그 발언을 본인이 고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장관이 되기 위해서 네. 자기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 네.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판단과 인식을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장관이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부적격이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야, 세상 불안할 땐 군인이 나서야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12.12에 대한 평가가 그때 서울의 봄 때 네. 그 불안한 걸 이렇게 해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인 본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어지러우면 군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 즉 엘리트들이 저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이 얘기는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주장과 비슷하다. 맞닿아 있는 거죠. 네. 민중들이 떨쳐서 일어나면 이걸 폭동으로 보는 이 자세 자체가 국무위원을 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문수 TV에서 진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땐 봤는데 김문수가 이번에 위원장 가면서 네. 본인 TV를 닫아버렸잖아요. 아, 그랬어요. 경선 좋은 위원장 정보가 많이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그중 한 줄 남겨놨는데 네.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 빨갱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언제 했냐면 2019년 9월 12일 신원식 장군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다. 라는 제목의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그때 활동에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2016년에 이 사람이 이제 박지만이랑 육사 동기인데 2016년에 국회의원하고 이제 기웃대다가 비례 순번을 받았는데 저 뒷번호를 받아서 당선이 안 됐어요. 아, 2016년에 한 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안 됐군요. 그렇죠. 안 되면 보통 그 다음번에 지역구 도전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굴린 겁니다. 비례로. 그러고 저 집회 나가서 막 문재인 뭐 탄핵 조국 구속 이런 거 외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럼 누구 눈에 빡 띄었겠어요. 정광훈을 사랑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 눈에 띄어서 공천을. 뭐 유승민 개라고 하더라도 황교안이 결국은 그 투쟁력을 보고 그 당시 비례 선정을 할 때 앞번호에 스피커 위주로 뽑았잖아요. 네. 우리 뭐 기억나는 분으로는 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수진 의원님도 그렇게 해서 네. 선발이 되셨고 그분은 뭐 텔레비전에서 하신 그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됐다고 네. 치지만 좋은 말씀. 여하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태극기에 충성을 했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거죠. 지금 국방부는 국방을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요. 네. 야당과 사상전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야전사령관으로서 적임자로 대통령이 본인 성미에 맞는 사람 뽑은 거고 네. 그 얘기를 제가 안 했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보는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네. 예,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 작년 10월에 신원식 장군 관련된 조사를 해서 네. 얼마 전에 결론이 나왔죠. 결론 맞습니다. 자체는 박격포가 밟은 게 아니라 오발탄에 의해서 사망한 건데 현장 지휘관들이 눌렀다. 누군지 네. 모르지만 10명 중에 신원식 중대장을 지목한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전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였잖아요. 네. 군 사망 진상 규명위원회 계속 문서 요구를 보냅니다. 네. 구체적인 그 피해자에 대한 진술까지 다 내놔라. 네. 계속 요구를 해요. 그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누군지 알아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내려고 계속 문서 요구를 하다가 당시 경향신문에 한번 적발이 돼서 네. 큰 코를 다쳤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군 사망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에서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하고 난데 허위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즉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를 허위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나만 할까요? 저는 해산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우려되긴 하는데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뭐 막말 이력 같은 것도 찾아내겠지만 그 의혹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뭐 증언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은 청문회에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인데 누가 증언을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입이 막혔을 수 있다. 아니, 그냥 그 당시 사병들은 다 지금 일반인이고 30년 전이라 환갑이신 분들일 거라서 예, 저는 지금은 충분히 증언할 수 이미 가능성이 지목한 있다. 사람도 있고 네. 예, 이건 뭐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쭉 흐름을 보니까 인식의 흐름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 그때 사인이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네. 규정한 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12.12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 전두환 뭐 감옥 보내고 청문회에 내려온 것은 챙피 주기 위한 것,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쇠뇌당한 것, 네. 이게 쭉 흐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사적인 인식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이 국방부 장관을 과연 자격이 있을까? 물론 국방과 관련된 경험과 능력은 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수방사령관도 하고 합창의 차장, 뭐 작전부장 했기 때문에 네. 무척 화려하고 논리도 되게 탄탄해요. 좀 뭐 2016년 이전부터 이분하고 잘 알고 지냈는데 그러셨군요. 왜냐면 그때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아껴가지고 네. 공천 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친박들이 안 준 거였고 그 이후에 당에서 뭐 세미나 할 때마다 나와서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되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출세해야지. 그런 마가 낀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약간 달라지셨다.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네. 아주 스마트했던 신원식 의원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이제 친박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했었고 이제 뭐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뭐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막 이러저러 방송 패널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뭐 여가부가 곧 폐지될 부처인데 장관으로 기용된다는 게 썩 기분이 뭐 좋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굉장히 씩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라는 것은 당연히 좀 고개를 깨우뚱거릴 수밖에 없고 네. 이분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하면 또 고발하겠다고 그랬구나. 얘기 안 무슨 할래. 얘긴데요?
무슨 얘기 얘기인데요? 안 하고 하여튼 이분 청문회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패널로서 활동한 거를 한번 봐보세요. 네. 말투나 뭐 이런 거. 제가 네. 솔직히 이제 다른 분들 방송 나오는 거는 잘 안 보는데 네. 그냥 듣기만 하고 안 보는데 이분 나오는 거는 제가 꼭 봐요. 왜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의 논리를 전개시키는가라는 네. 것도 있고 이분의 말투와 억양이나 표정이 되게 예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거의 패널 수준으로 정말 싸우지 않을까. 그냥 보통 청문회 나오면은 아, 예, 제가 뭐 잘 검토해 보고 네.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데 네. 아니, 제가 뭘 잘못했 막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수사형 인물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냥.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김행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세 분의 공통점은 말에 품격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품위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감복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에게 그런 게 하나도 장애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 갑 오브 갑이 김행 같이 뭐 생각합니다. 패널로 나와서 같이 토론해보고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사실 방송을 그 유튜브 잘 안 봐갖고 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신 분인지 모르고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주쳤는데 네. 언제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달쯤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돼서 네. 뭐 상대 패널을 원래 천하람 변호사가 나오다가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여러 사람 바꿔 껴보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5분쯤 두들겨 맞고 나서 제가 네. 속으로 세게 맞았구나. 성희야 침착해. 성희야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만회하면 돼. 괜찮아. 제가 만화에서나 그런 대사를 봤지 내가 그 대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당황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뭐를 말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됐고요. 그러고 했다니까. 뉴스에 이렇게 가짜 뉴스예요. 뭘 알고 말씀하셔야죠. 언론에서 무슨 가짜 뉴스라고요. 그러니까 뭘 대화가 안 돼요? 나 너무 주고받기가 놀래갖고 식은땀을 흘리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별로 없는 지인들이 몇 분이 연락을 주셔서 네. 너 눈동자가 너무 흔들리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웃으면 안 되지만 여가부 청문회는 진짜 볼만할 것이다. 네. 짧게 이분의 양력을 좀 추려드리면 연세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민정당의 한국 사회 조사원이라고 네. 뭐 여의도 연구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정당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10년 동안 일했던 게 첫 번째 직장이고요. 중앙일보 기자는 아니었고 이제 전문위원, 여론조사 전문위원으로 잠깐 일하다가 정몽준의 국민승리 20일에 가서 네. 노무현 대통령과의 파기를 선언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윤창중 씨하고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분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준석 대표 내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건 정권이 불러주면 계속 가는 분이기 때문에 네. 통치 철학 같은 건 없는데 네. 통치 철학 없지 시키는 대로 하지 막말 잘하지. 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딱 취향에 맞는 사람을 뽑았구나. 그렇군요. 제가 이분하고 딱 한 번 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식사 자리요? 네, 박근혜 정권 처음 출범 초기 때,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제가 그때가 2013년 초. 그때 제가 이제 청와대 못 들어가서 좌절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출근도 안 했어요, 네. 당시에. 그냥 지방을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는 왜 청와대에서 나를 안 부를까 막 이제 네.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저보고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광화문 어디로 와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누구누구를 보고 싶대. 네. 그런데 마침 그때 김행 대변인이 야 같이 나랑 밥 먹자고 했는데 난 장성철 만나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까? 그래서 기자들이 와도 괜찮냐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최경환 당시 실세였잖아요. 네. 전화해가지고 제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 최경환도 네, 그 자리에 오고 제가 김무성 되게 판이 커졌네요. 엄청 커졌네요. 김무성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뭐 최경환 대표랑 뭐 저기 기자들하고 쓰면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 오. 그런 다음에 국정원 3차장 네.
전화를 했어요. 온갖 사람들을 다 그래서 부르네. 이제 뭐 내일 오세요. 여기 김무성 대표랑 저기 최경환 대표랑 다 있어요. 그랬더니 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김행이 나를 딱 보더니 저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데 이런 실세들을 부르나 그랬던 놀랬겠네. 기억이 있어요. 그때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봤죠. 아. 그러고 이제 오늘 꼬랑지를 잘랐죠, 제가. 아, 어떻게 잘랐나요? 네? 어떻게 잘랐나요? 아니 오늘 아침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장성철 꼬레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꾸 꼬랑지가 다시 막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꼬랑지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사법처벌되면 빈자리 공도포장 계속 하는 거죠? 사법 처리되면 그래서 그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요? 왜 거기에 또 장단을 맞춰요? 우리 뒤에서 복귀 기원 방송을 좀 몇 번이라도 더 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물 토크만으로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자, 일단 총평을 들어볼게요.